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카운티 내 노숙자 인구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망률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대입학력표준고사인 SAT와 ACT 점수를 입학 사정에서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UC를 상대로 법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UC 계열 대학이 SAT를 필수에서 옵션으로 바꿀 경우 전국의 대입 한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내 노숙자 인구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하면서 이들의 사망률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숙자들의 평균 수명은 51세로 일반 시민보다 22년이나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 신속한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와 사망률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노숙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응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29일 발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카운티 내 노숙자의 수가 약 34% 증가했으며 노숙자의 사망률은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자 사망률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지목됐는데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물 과다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노숙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26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심장병, 교통사고, 자살과 타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평균 수명은 51세로 일반 시민보다 22년이나 수명이 짧았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보고도 눈을 감는 사회는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이라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책 검토와 실행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노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혹은 이들의 처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스태프들을 배치하고 노숙자 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정보기관과 협력해 노숙자들의 건강과 치료 상태를 종합해 이를 토대로 노숙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120일 이내에 카운티 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필수 항목인 대입학력표준고사 SAT와 ACT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우스 LA의 저소득층 고등학생들과 커뮤니티 권익공호단체들이 UC 계열 대학이 SAT와 ACT 점수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차별 행위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사우스 LA의 캄튼 통합교육부와 커뮤니티 연합 등이 최근 UC 측에 보낸 서신에서 UC 계열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를 필수 항목에서 당장 누락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즉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AT와 ACT 점수가 지원자들의 대학 학업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UC는 내년에 SAT와 ACT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캄튼 통합교육부와 커뮤니티 연합 등 저소득층 주민 원고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한시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부분인 캄튼 통합교육부의 경우 학생들이 SAT 학원을 다닐 가정 형편이 되지 않는 데다 비영리 단체나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무료 SAT 클래스는 별로 효과가 없어 사설 학원을 다닌 학생들에 비해서 SAT 성적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UC가 SAT와 ACT를 입학 사정에서 계속 필수로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 중인 가운데 법적 소송 위협까지 가중되면서 SAT를 필수에서 옵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UC가 SAT 만약에 폐지 혹은 선택적인 옵셔널 사항으로 변경되면은 한인 학생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성적만으로 GPA 성적만으로 한인 학생들을 성적 우수자로 뽑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 수년 새 일부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SAT와 ACT 점수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했지만 주립인 UC 계열에서는 SAT와 GPA 등이 절대적인 지원자의 평가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에 UC가 이 같은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전국의 대입 한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지적됩니다. 점점 홀리스틱 리뷰, 즉 하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영역, 이 학생의 근본적인 영역을 우리는 보고 싶다라는 홀리스틱 리뷰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사실 전반적인 입시 추세랑은 발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C 계열 캠퍼스 중 6개 캠퍼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원자가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UC의 결정이 SAT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12월 2일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적 부조 수혜를 더 이상 이민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의 근거로 삼지 않을 방침입니다. LA 한인 등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가입해 있는 한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 특정 한인 여성을 성적으로 비방하고 모욕을 하다 피소가 된 한인 남성에게 법원이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한인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로 위기를 맞은 전자담배 줄 제조사인 줄랩스가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줄랩스는 올 연말까지 현인력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500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일요일인 11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종료됩니다. 잠들기 전 시계바늘을 1시간 뒤로 조정해야 합니다. LA와 서울과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한인 유학생이 필리핀계 남자친구를 학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은 보스턴 칼리지에 다녔던 한인 여성 유모 씨가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자친구를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학대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국 학교와 학생 수가 지난 5년간 2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최근 들어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그리고 델라웨어주 등에 소재한 한국 학교의 수와 재학생 수는 지난 5년간 18.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11월에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25지구에 출마한 애나송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26일 산호세 산장식당에서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의 다양한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그인 코리아 시간입니다. 한국의 최여은 앵커 연결합니다.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는 로그인 코리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29일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서 이러한 비사들을 공개했습니다. 스노드그래스는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무역협정은 범죄나 마찬가지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며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해온 나라라면서 중국과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동맹의 문제도 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전통적 우방 및 혈맹의 가치를 깎아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날 회의는 그 직후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멍청이라고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바로 그 회의이기도 합니다. 또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한때 연간 600억 달러라는 숫자까지 거론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이날 미국 측에서 거론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50억 달러에 비해서도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 책과 관련해 매티스 전 장관 측은 이 책을 읽지 않았고 읽을 계획도 없다며 스노드그래스는 일부 회의에 참석해 기록하긴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하급 실무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책에 나온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국 검찰이 조국 전 한국 법무부 장관 지명 전후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은 유 총장이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했다는 발언입니다. 공개한 발언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날아갈 사안이라고 했다고 유 이사장 측은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해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은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고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중순에 이미 이런 판단을 형성했을 정도면 내사 시기는 지명된 8월 9일 전후를 다 포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앞선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엔 윤 총장이 속고 있다고 했는데 내사 자료가 과장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혐의가 뚜렷하다는 내사 내용 자체가 맞다면 가족 인질극을 할 필요 없이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지만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쁘게 보면 조 전 장관을 절대 못 오게 하려고 윤 총장을 움직여 조국을 아작내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속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와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한국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귀속분 가속업종 사업소득을 신고한 2,758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총 1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수업종 사업소득의 48.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위 1%에 속하는 28명이 1인당 평균 42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셈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운전기사, 코디네이터,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잘 나가는 소수가 전체 스포츠 선수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2017년 말 22,660명의 스포츠 선수가 총 4억 달러의 소폭 웃도는 사업소득을 신고했는데 이 중 55.3%가 상위 1%의 몫이었습니다. 상위 0.1%가 전체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5%에 달했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사업소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5에서 17년 3년간 약 6만 명의 선수가 총 10억 8천만 달러의 사업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 안팎에서 활동하는 한류 연예계 스타와 스포츠 스타의 전체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극소수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종사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상위 소득자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탈세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위해 촘촘한 납세 제도 관리와 안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사회 소식들을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